자,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KBO도 라이브 유튜브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주셔가지고 같이 분석을 해봤는데 5경기 중에 4경기가 잘 적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필 또 건드렸던 롯데 경기죠. SSG가 그렇게 이제 4연타석 안타 김재환의 홈런을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학살을 하면서 경기를 터뜨려 버릴 거는 상상도 못했고, 일단 그 경기가 틀려버려서 오늘 5경기 중에 4경기가 맞춰지고 일단 조합도 일단 한 조합 챙겨가긴 했어요. 좀 올킬로 다가가지 못한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후반기 잠깐 먼저 멈췄던 KBO도 진행되면서 분위기를 그래도 좀 오전에 그래도 한 점도 챙겼던 오늘 오후 분위기까지도 이어갔던 게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일 경기는 좀 올킬을 노려보려고 열심히 또 분석하는 와중에 사실 제가 방송 조금 업로드가 지금 좀 늦어졌죠. 녹화본 보시는 분들도. 이유가 표를 다 썼다가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트리거를 멤버십 혜택으로 이제 올려드린다고 이제 새로 고침해가지고 트리거 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미지를 만들고 있었는데 씨발 내가 분석할 때 못 본 트리거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경기가 내가 조합표에 썼네? 큰일 났다 해가지고 표 이미 미리 보낸 사람들 다 회수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또 그 표를 전면 수정해가지고 그 상태로 좀 업로드를 다시 해드린다고, 좀 방송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은 머리가 복잡했었어요, 저도. 근데 그래도 이제 답은 내릴 수는 있었고 일단 조합표 냈는데 오늘 또 제가 어떻게 봤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경기 디트로이트 대 클리블랜드 경기부터 가네요. 오늘 이제 디트로이트의 홈 경기인데 얘네들은 만날 때마다 꽤나 경기는 항상 재밌습니다. 얘네들이 플레이오프에서도 만나가지고 연장 승부 끝에 진짜 미친 경기를 한 적도 있었고, 제가 몇 년 전에 라이브를 하면서도 그때 당시 이제 템파베이랑 클리블랜드였나요? 제가 라이브로 그때 이제 연장 17회까지였나? 연장 18회까지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라이브로 5시간인가 4시간 반 정도를 입중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기를 할 만큼 뭐 디트로이트도 마찬가지고 클리블랜드도 마찬가지고 꽤나 타이트한 게임을 좋아하는 팀들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걔네들끼리 만나면 더욱더 경기가 좀 산만해져요. 근데 오늘 경기도 지금 이제 드류 앤더슨이 나온다라고 하죠. 지난 경기에서 드류 앤더슨이 4이닝 좀 안 되게 이제 경기를 펼치면서 투구수를 59 조금 안 되게 일단 투구수를 좀 올려놨어요. 최근에 이제 오프너 쓰고 롱릴리프하고 이제 불펜데이 핵심 선수로서 좀 활약이 되고 있는데, 이제 오늘 경기도 사실상 거의 선발급의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출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클리블랜드가 여기에 대항하는 이 바이비를 낸다라는 점에서 투수 싸움에서는 디트로이트가 오늘도 좀 밀린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양 팀의 타격 데이터와 불펜 성적의 기대값이 최근에 너무 상반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클리블랜드는 제가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최근에 뉴욕 매치 시리즈부터 마찬가지였었고, 지난 시리즈에서도 클리블랜드가 화이트삭스 상대로 불펜에서의 방어가 있었던 상황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잔상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한 것들도 실제로 성적으로도 이미 클리블랜드의 불펜의 기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경기도 사실 바이비가 8이닝까지도 종종 진짜 먹어주고 퀄리티 스타트 정말 준수하게 해주는 피처 자원이라는 것을 반영을 하면은 오늘도 사실 디트로이트에 큰 기대값을 가지지 못하겠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디트로이트가 지금 타격 1위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라고. 그래서 오늘 경기도 바이비가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어떤 양상을 지금까지 보여줬던 간에 최근에 디트로이트의 타격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일부 드류 앤더슨이 실점을 해서 이게 언어볼을 그래서 알 수가 없어졌어요. 언어볼은 변수가 너무 커졌는데 적어도 언더게임이 됐든 드류 앤더슨도 잘 버티고 그 이후에 불펜 운영 마무리까지 이어가면서 디트로이트의 운영도 잘 풀리고 바이비도 7이닝 8이닝 뭐 1, 2실점 피칭 해주면서 시즌 고점이 뜬다고 한다는 전제 속에 이제 바라보더라도 결국 이제 타격 데이터에서는 이미 디트로이트가 그거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고, 불펜에서도 오히려 변수가 더 크게 최근까지 나타나고 있는 쪽은 클리블랜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오늘도 이 경기는 디트로이트가 정배당을 받는 것이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경기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로서도 드루 앤더슨이란 카드가 여러분들이 조금 아쉬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아쉬운 거는 오늘 경기, 제가 이 경기를 변수로 두면서도 사실 그게 저는 디트로이트 쪽의 호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제가 별점을 깎은 요소, 이게 오늘 강수확률이 47%라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실제로 지금 날씨에서 보면은 강수 시간대가 8시 40분으로 경기 시작 시간 이제 2시간 이후부터인 거고 1시간 전부터도 49% 강수 확률로 좀 강수 확률이 있죠.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웨더스타컴으로 들어가 가지고 시간별 날씨를 좀 보면 지금 요때 낮에 비가 오면서 썬더스톰이 있다가 그쳤다가 비가 안 온다라고 일단 되어는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들어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일단 비 소식이 일부 있다는 것도 저는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경기에 얼만큼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지만 이 예보라는 게 비가 안 올 수도 있고 더 빨리 많이 올 수도 있고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비 소식이 있다면 저로서는 별점을 좀 깎고 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변수 싫어하거든요. 날씨에 의해서 뭐 아니면은 뭐 심판에 의해서 아니면은 제가 분석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경기 내부적인 실책에 의해서 이런 것들 경기 보면서 분석 열심히 했는데 그것 때문에 경기 터지면은 화가 정말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책까지는 분석을 어떻게 많이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날씨 변수는 혹시나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제가 배제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기를 저는 그렇게 많이 활용할 경기는 못 될 것 같다라고는 말씀드리는 거죠. 일단은 그래도 이제 시간별 예보상으로는 경기 시작 전에 비가 오다 그친다라고 되어 있으니 그러면 이제 투수에서 사실 중간에 비가 오면 발비가 오히려 빨려 내려갈수록 디트로이트에게 유리해진다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 아니고서 경상 운영이 된다면 저로서는 언더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판단을 하게 될 것 같고 그 양상 속에서 디트로이트가 유리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는 보는 경기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최근 클리블랜드 불펜에서 실점 수준 너무 높게 형성되고 있고 디트로이트의 방망이도 타격 데이터로 이미 최근까지 성적을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거는 언어보는 좀 더 그렇게 강하게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쵸. 오늘 트리거 때문에 제가 좀 방송이 늦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다음 경기, 이제 마이애미 대 피츠버그의 경기인데, 유리 페레즈 대 폴 스킨스의 경기입니다. 이거는 사실 피츠버그가 지난번에 매치 상대로도 이제 대승을 했을 때 8대 0으로 이겼을 때 타격이 터져가지고 잘 이루어졌었는데, 오늘 경기는 사실 그게 좀 어려워진 케이스죠. 유리 페레즈가 최근까지도 9위를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너무 최근에 던지는 거 보면 위기 관리도 나름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자신의 피칭을 하면서 삼진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건 충분히 어필이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애틀랜타전에 4실점 경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때 결국 이제 한 번의 위기를 넘어서지 못했던 게 정말 뼈 아팠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삼진을 9개나 잡아내면서 이제 5이닝을 버텨주는 그 모습을 또 보였었고 오늘 피츠버그 타선만 생각한다면 지난번에 이제 매치 시리즈 홈에서 일요일 경기도 이렇게 터지는 양상 속에 경기 집중력을 보이지 못했고 지금 수비에서도 좀 아쉬운 모습 보이고 이러는데 오늘 선발 싸움에서 버틸 수 있는 경기가 되면 페레즈에게 막히는 양상이 있다고 한들 이제 피츠버그도 폴 스킨스가 제라드 존스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피칭을 해줄 거라고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이 폴 스킨스도 최근까지도 경기한 거 보면 원정 경기 성적 그렇게 딱 좋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게 피츠버그 정배를 납득할 수가 없는 게 최근에 이제 폴 스킨스 원정 경기라고 하면 미러키 원정, 그 다음에 신시내티 원정 이렇게 있었죠. 거기에다가 그 전에 원정 경기가 이제 클리블랜드 원정이었었고 해당 경기들에서 이 피안타 수준과 볼넷 수준이 너무 높게 나와서 WHIP가 굉장히 상당히 안 좋게 형성이 됐던 게 해당 경기들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경기는 폴 스킨스가 볼 퍼센트가 무려 43%까지 올라가면서 개인 시즌 평균 30% 초반대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 나와가지고 재구에 대한 우려까지 나타났었어요. 오늘도 폴 스킨스만을 믿고 이 경기를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피츠버그가 이기지를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다른 쪽이야겠죠. 제가 볼 땐 그거는 이제 언더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결국 피츠버그라는 팀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강점은 뭡니까? 불펜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피츠버그 불펜, 피츠버그란 팀에 여러분들이 큰 신뢰가 없을진 몰라도 지금 리그 1등 불펜진을 가지고 있는 쪽이 제가 알기로 그제 샌디에고, 그 다음에 뭐 2위, 3위급이 휴스턴이랑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2위가 휴스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피츠버그가 리그 전체 이 3위에 해당하는 이 불펜을 WPF 수치로 따졌을 때 3.66 정도가 형성이 되는데 이게 리그 전체로 따졌을 때 3위에 해당하는 불펜 수치입니다. 자원만 우리가 놓고 보더라도 몽고메리, 소토, 자투수죠. 그 다음에 시스크까지 또 있고, 물론 최근에 안 좋았지만, 그리고 우투에는 이제 영입한 도발, 그 다음에 커비 예이츠, 그리고 루쿠이버, 그다음 기존에 있었던 이제 요한 라미레즈까지 해가지고 뎁스가 상당히 좀 딥합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당장 따지고 봤을 때 폴스킨스가 오히려 빨리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면 오히려 내려가는 게 더 낫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양상 속에서는 이제 뭐 당연히 어쩔 수 없지만 피츠버그 승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애초에 아니고요. 언더 속에서 피츠버그 불펜들이 누가 나와도 사실 오늘 괜찮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친정팀 상대로 나올 수 있는 바쉐르도 있고, 이제 피츠버그 뎁스 괜찮죠. 그럼 페레즈가 7이닝 정도 버텨주고 마이애미가 운영할 수 있는 불펜이 이기는 경기가 된다면, 그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피터슨 나올 거고 당연히 마무리 페어뱅크스 뜨겠죠. 그리고 지는 경기 양상이 되더라도 뭐 바드닉이라든지 깁슨이라든지 에크네스라든지 구위적인 측면에서 전혀 밀리는 애들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이 경기는 언더 보고 들어가야 되는 경기다. 절대 피츠버그 정배 생각해서는 안 된다. 폴스킨스가 의외로 한 3, 4실점 하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꽤나 똥줄 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걸 거시면 언더 보셨을 때 뭐 전반 한 5이닝 6회 끝났는 시점에 경기 점수가 예를 한 3대 1이라든지 한 4점 정도? 그럼 이제 후반에 여유 점수가 이제 3점 정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나스킨스는 오늘 아니죠. 오늘 저녁 경기니까 그거는 의미가 별로 오늘 없을 것 같고, 낮 경기였으면은 저는 그냥 마이애미 승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밤 경기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이제 뭐 언더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은 해보게 된다. 정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워싱턴 대 시카고 컵스의 경기인데, 이거는 이제 오늘 이제 제이커 어빈이 나온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공식 홈페이지에는 TBD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마나가 쇼타와 매치업에서 사실 이 경기 자체가, 솔직히 장담은 못할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이 워싱턴이란 팀이 지난번에 신시내티를 상대로 홈에서 보여줬었던 경기에서도 그랬었지만 이 타격 분위기 자체가 홈에서 좀 올라오는 게 느껴지죠, 확실히. 지난번에 7대1로 이겼을 때도 마찬가지였었고 2차전에 체이스 번즈 나와서 깼던 것도 마찬가지였었고, 이 절대로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는 타격 지표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워싱턴이에요. 특히 이제 제이컵인이 이제 복귀를 하고 나서 정상적으로 이제는 페이스를 올려야 되는 시점에 들어선 상태에서 경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난 경기 때 이제 제이컵인이 이 83구까지 올리면서 필라델피아상 원정에서 6회까지 마운드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었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는 거의 109 언저리 수준에서 피칭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제이커빈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필라델피아 시리즈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지만, 얘의 커브볼은 진짜 커맨드만 됐을 때는 진짜 예술이에요. 얘 커브볼이 이 시즌 초반에 먹여 살렸던 것도 진짜 컸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도 시카고 컵스가 타격이 워낙 매섭다 보니 그게 먹힐지 여부가 좀 중요하긴 할 텐데, 의외로 이마나가가 고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기가. 사실 제이컵인이 동전 던지기라고 봐야 돼요, 말 그대로.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이중성이 있는 경기, 제가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고, 제가 말하는 그 이중성이 있는 경기예요. 어비는 분명 오늘 경기에서 그 커브가 제구만 되면 컵스 타자들을 의외로 막아설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오히려 이마나가예요. 이마나가의 피슬러그 수치가 이번 시즌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오늘도 이 워싱턴의 홈구장에서는 장타에 대한 의식을 이마나가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경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홈런 때문에 자칫 이마나가가 리드를 뺏긴 채로 지난번에 이마나가 경기도 그런 적이 있었죠. 그 솔로 홈런 두 방에 시카고 컵스가 그때 이제 다저스 원정을 가가지고 이마나가가 7회까지 올라왔음에도 솔로 홈런 1회 맞았던 두 방 그거 못 뒤집고 2대 0으로 졌던 경기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었고 사실 지난 경기도 다저스 상대로 1실점했던 거 결국 그거 그렇게 많은 피안타 속에서 결국 솔로 홈런 하나였었고 결국 이바나가가 이번 시즌 분명 많은 피홈런을 허용하고 있는 수치는 명백하게 경기별뿐만이 아니라 시즌 지표로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오늘도 워싱턴의 장타에 이마나가 혹시나 끌려가는 상황이 돼버리면 제이커브니 버티는 양상 속에서 워싱턴이 의외의 똥가루 뿌리기를 해줄 가능성까지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경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워싱턴이 이제 버드를 영입을 했잖아요. 제이크 버드를. 제이크 버드가 로스터에 합류를 했고 로드가 복귀를 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기존에 이제 걔들이 이탈한 시점에서 잘 버텨주고 있었던 마무리 역할을 얻은 비터, 그 다음에 ERA 이상 팀 내 가장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이제 트레이드로 영입된 이제 윌 디온이라는 친구까지 해서 버텨줄 수 있는 자원들이 이제는 조금 뭔가 모임직한 느낌이 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경기 언더를 생각해야 되지 않나 라고 좀 보게 됩니다. 이바나가도 그렇게 많은 피안타를 난타당할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데미지를 주는 게 홈런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혹여나 끌려가는 경기 양상이 돼버리면 경기가 많이 산만해질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좀 인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마나가가 이번 시즌 기록하고 있는 뭐 XERA 값이 뭐 4점도 애초에 안 되고 딱 ERA 급으로 해주고 있는 선수거든요. 딱 정확한 정직한 투수인데 이번 시즌에 작년에 비해서 이제 스플리터 삼진율이 조금은 떨어져 있는 느낌이 또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최근까지도 아쉬운 부분은 하나 둘 몇 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컵스 승 생각은 못 할 것 같고요. 저는 언더만 일단 고려하는 것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뉴욕 양키스 대 시애틀의 경기인데 공개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거 시애틀 승 트리거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공개를 하자면 멤버십 분들 이제 $250 수준의 유료 해외 베팅 업체 구매 트리거를 이제 제가 정리해드리고 있죠. 요것도 오늘 무료로 전체 공개 하나 해드리면은 시애틀 승 트리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적어도 제 방송을 계속 봐오신 분들은 이거에 납득할 수가 없죠. 왜?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원정 브라이언 우 반대 개꿀. 네? 이거를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지금 브라이언 우가 홈 경기에서는 또 퀄리티 스타트에 성공을 해내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도 디트로이트 상대로 7이닝 무실점 피칭을 합니다. 얘가 이제 몸에 맞는 공을 무려 3개나 내줬는데 4사구 총 4개였죠. 근데 안타는 딱 3개만 허용하면서 이제 무실점 피칭으로 이렇게 반등을 해요. 근데 그 전에 7월 마지막 날에 던졌었던 다저스 원정 5이닝 5실점, 텍사스 원정 5이닝 5실점, 그 다음에 마이애미 원정 5이닝 4실점, 그 다음에 피츠버그 원정 4이닝 5실점, 볼티모어 원정 5이닝 7실점, 디트로이트 원정 6.1이닝 5실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 전에 5월 마지막 해도 마찬가지네요. 캔자스 시티 원정 4.2이닝 4실점.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원정 경기에서 시즌 초반에는 그래도 좀 버티나 싶었는데 지금 5월 24일자였나? 보자. 5월 맞네. 5월 24일자 캔자스 시티 경기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단 한 경기도 빠짐없이 원정 경기에는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대량 실점으로 무너졌던 게 브라이언 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실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죠. 저로서는 적어도 이거를 시애틀의 트리거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시애틀이 이길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웨더스가 볼질을 하고 브라이언 우가 실점하는 수준만큼 똑같이 실점을 하다가 불펜 싸움까지 가서 혹시나 뭐 연장까지 가서 이제 양 팀의 총력전 속에서 그냥 양키스가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수준으로 진짜 운빨에 뒤져가지고 지는 경기 양상 뭐 그런 거를 기대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브라이언 웨의 호투가 나온다라고 전제를 두면은 이제 그것까지 바라보기엔 너무 이제 경기는
우리의 분석이라는 역량의 손을 떠난 느낌이다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로서는 양키스 승을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게 결국 브라이언 후가 기록하고 있는 그 원정 개인 그 일자별 성적뿐만 아니라 통계를 보더라도 이번 시즌 기록하고 있는 8승 8패 중에 7승이 모두 홈에서 나왔고 1승 8패라는 성적이 원정에서 기록돼서 홈 1.96의 ERA, 원정 6.71의 ERA로 너무 다른 투수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경기도 웨더스가 적어도 지난 경기 세인트루이스전에도 너무 잘 던졌고 시카고 화이트삭스 원정에서도 정말 완벽한 피칭을 했었고 압도적인 역량을 보이면서 반등하고 있는 특히 후반기 성적 웨더스가 가지고 있는 후반기 성적이 4경기 2승 0패 2.31로 전반기보다 월등히 반등이 되어 있는 수치거든요. 그러면 지금 오늘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양키스 쪽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는 트리거에 개기지는 않아요. 적어도 그래서 오늘 양키스 승도 딱 원정 브라이언을 보자마자 오늘 가야겠다 생각을 했다가 트리거 보고 바로 제꼈던 경기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오늘은 양키스 승을 저는 고집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분석상으로는 데이터가 명확하게 브라이언은 원정 병신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거는 양키스 승을 말씀드린다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론토 대 보스턴 경기입니다. 제가 어제 방송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토론토 승 트리거가 나왔으니 재고해 보셔라라고 그렇게 걸려들었는데도 또 보스턴 승 가셨다가 개겼다가 뒤지신 분들이 하나둘 속출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트리거를 저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가볍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꼭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뭔가 얘네들이 이유가 있어요. 제가 놓친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토론토 대 보스턴, 진짜로 어제가 이게 예측 범주를 넘어섰던 경기였던 게 로저스랑 발랜드를 또다시 쓸 거라는 생각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던 경기였습니다. 근데 발랜드 로저스가 또 나와서 진짜 이제 오늘은 못 나와요. 얘네들은 없습니다. 그냥 없다고 봐야 되고, 오늘 딜런 시즈가 일부 잘 던져주면은 이 뒤를 받쳐줘야 되는 선수는 이제 좌타 라인업이 걸쳤을 때는 피셔 리트를 거쳐갈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제 스펜서 마일즈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해지는 경기가 될 거예요. 이제 토론토 입장에서도 이 경기를 욕심이 날 겁니다. 딜런 시즈는 지금 고트의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정말로 던졌다 하면은 이제 뭐 제가 후반기 시작하면서 템파베이 전에 무너져가지고 제 기대를 좀 많이 실망으로 돌려줬던 딜런 시즈긴 했어요. 근데 제가 그 경기를 분석하면서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이 딜런 시즈 이 새끼는 변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그때 올스타전 때 얘네가 이제 랭글리어스랑 합을 맞추면서 마이크를 끼고 마이크를 이제 인이어를 낀 다음에 마이크로 해서 이 피치컴이 아니라 인보이스로 얘네들이 오더를 주고 받았어요. 올스타전에 이벤트 성으로 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딜런 시즈가 어떤 카운트에서 이 공을 이렇게 고려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는 거를 이제 제가 알 수가 있었고, 랭길리어스의 그 포수 리드가 아니었거든요. 명확하게 랭길리어스가 It's up to you라고 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던져라고 했어요. 그날 올스타전에. 그래서 나온 오더가 전부 이제 이 딜런 시즈의 손에 이 판단에 의해서 모두 이루어진 피칭이었는데 투구가 굉장히 변태스러워요. 그러니까 타자가 족같을 것만 골라가지고 그냥 던지는데 그 구위가 받쳐주고 거기에다가 이제 커맨드까지 되는 양상이 되니까 타자들이 건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닝을 완벽하게 마무리를 했죠. 제 역할을 올스타전에서도. 딜런 시즈가 그렇게 템파베이지는 부진했지만 결국 이후 보스턴도 마찬가지였었고 세인트루이스 시리즈도 그 다음에 지난번에 컵스 원정에서도 정말 뛰어난 피칭을 보여줍니다. 이게 결국 이게 그냥 단기간에 그냥 딜런 시즈가 좋은 투구를 했다라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얘가 진짜 스포츠 BQ가 진짜 뛰어난 선수예요. 얘가 투수로서 자신의 공에 대한 이해가 100%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도 보스턴 입장에서 이거 다시 한번 만났다고 해서 또다시 이제 공략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완봉패를 당했죠. 그 홈에서. 거의 그에 준하는 피칭이 또 이루어져도 이상하진 않은 경기예요. 하지만 그거를 똑같이 또 이제 해주지는 않을 것 같고 한 7이닝 정도 던지고 내려갈 것 같은데 그 이후 운영이 중요하다 봐야 될 것 같고, 보스턴은 승리 요정 산도벌을 꺼냅니다. 이 산도발이 토론토에게도 한번 털렸습니다. 그때 당시 털렸는데
그 불펜에서 이제 승부가 이 개판이 나버리면서 그때 토론토 상대로 털린 게 아니라 이제 5이닝을 못 던지고 내려갔죠. 결국 커맨드 때문에 5이닝을 못 던지고 내려가는데 89 넘게 던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불펜에서 그 경기가 2대 0의 경기였습니다. 3대 0이었는데 불펜 싸움까지 가가지고 거의 10점 넘게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오버 게임이 됐죠. 그래서 이제 산도발이 그때도 타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팀이 또 이겼고 얘가 등판한 경기팀 팀 전승일 겁니다 아마. 근데 오늘 경기에서는 과연 그 타선의 지원이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산도발이 어느 정도까지 해줄 것인가 그거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이 산도발이 던지고 있는 양상 속에 결국 지금 이 산도발의 약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좌타자를 상대로 한 성적이에요. 이번 시즌에 그거 말고는 사실 우타자 성적만 바라봤을 때 산도발이 그러니까 좌우 성적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이 산도발이란 투수가 이번 시즌 좌타자에게는 총 12번의 타석을 소화를 했습니다. 16번이네요. 16번의 타석을 소화를 아웃카운트 16개. 근데 그 중에서 12개의 안타를 허용해요. 얘가. 그리고 볼넷 출루도 4구 포함해가지고 총 4사구 3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아웃카운트 16개 잡는 동안에 15번의 출루를 허용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홈런도 2개를 쳐맞았어요. 이번 시즌 맞은 홈런이 3개인데 좌타자에게만 2개를 더 맞은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 얘가 지금 기록되고 있는 좌타 상대로 표본이 적지만 WHIP가 3.50이 기록이 되고 있고 피안타율이 5할이에요. 납득할 수 없는 수치죠. 근데 이거를 배제시킬 수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오늘 토론토의 라인업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위치 한 명도 없이 좌타자는 히메네즈랑 베인맨이랑 딱 2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다 우타도베예요. 우타자 상대로는 그래도 얘가 19.2이닝이죠. 아웃카운트를 19.2이닝만큼 소화를 하면서 몇 개야? 그러면 3, 9, 27에 57, 58, 59, 59개네요. 아웃카운트가. 그만큼 소화를 하면서 이제 2할 4푼 7리에 WHIP 1.32 정도의 이제 리그 수준을 보더라도 좀 평범한 수준까지 내려오는 성적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경기도 결국 이 산도발이 좌타 비중이 적은 팀을 만나게 되었으니 그 실전 관리가 일부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경기 보스턴이 모란이 못 나오게 되더라도 이제 나머지 투수들의 투입이 모두 가능해지니까 그래도 이제 토론토보다 뒷심도 좀 있을 거고 비벼볼 만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승패로 따지기는 조금 애매해진 경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제 좌타 비중이 너무 적어서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딜런 시즈가 그렇게 개털릴 거라는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데이터적으로 보더라도 이미 딜런 시즈 리그 최정상급입니다. 지금 데이터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언더를 조금 보고 들어가야 되는 경기가 되어버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딜런 시즌 이후에 만약에 오늘 타일러 로저스랑 그다음에 발랜드까지 나올 수 있었다. 마일스 당연히 오늘처럼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그 세 명이 모두 이제 어베일러블 상태였으면 저는 이거 뒤도 안 들어보고 그냥 토론토 승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뒷심이 좀 빠지고 딜런 시즈에게 또다시 8이닝 9이닝 피칭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점. 토론토가 안 그래도 어제도 원래 약했었는데 진짜 어거지로 그냥 무리시킨 거였고 오늘은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이 조금 거슬려서 우리가 선택지를 토론토 승보다는 언더로 접근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 결국 딜런 시즈가 보스턴 타선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데 한 표를 준다라고 정리를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뉴욕 매츠 대 애틀랜타 경기입니다. 어제 이것도 이제 제가 뉴욕 매츠 승을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근데 이제 오늘 경기는 조금은 결이 달라졌어요. 이제 어제처럼 점수가 좀 날려면은 초반에 이제 점수가 몰아잡는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페레즈에 대한 공략이 확실하게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또 봐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장담을 이제 장담 못한다기보다는 맥레인이 얼만큼 버틸 수 있을지가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뉴욕 매츠가 최근에 이렇게 타격감을 올리면서 2할 8푼대 수준을 넘어선 수준으로 단기 성적을 끌어올리면서 클리블랜드 시리즈, 그 다음에 지난번에 피츠버그 시리즈, 그 다음에 이번에 이 애틀랜타 원정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 경기부터 타격이 피츠버그에 8대 0으로 졌던 경기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제 폭발을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좌투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핀이 있었죠. 공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경기도
이 매체 입장에서 당장 이게 페레즈에게 공략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아까 해당 이제 딱 이제 트레이드 마감일이 지나고 이제 딱 일주일 됐거든요. 8월 3일 오후 6시 현지 시간으로 그때까지가 트레이드 마감 시간이었으니까 지금 딱 이제 일주일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해당 일주일 기간 동안에 뉴욕 매츠가 지금 보여왔던 이 타격에서 이제 성적을 보면 명백히 그 전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비셋이죠. 보비셋 지금 최근 7경기 타율이 4할이 넘어가요. 얘가. 거기에다가 오늘 이제 센가가 커리어 처음으로 이제 세이브를 기록을 했었는데 그 공을 이제 관중석에 던져버려가지고 센가에게 실망을 이제 안겨준 이 벤지라는 친구 있죠. 이 벤지도 지금 3할 6푼 넘게 치고 있고 제라드 영도 3할 6푼 넘게 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폭발력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사실 조금 더 반등이 돼야 되는 선수들 당연히 있죠. 우리가 그 이제 기대값이 항상 높은 뭐 이제 린도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복귀한 이제 루로주 얘네들 당연히 살아내야 되고 제가 욕 개그치 했었던 이 이제 조지 플랑코 이 라인업에서 지금 이름이 안 보이는데 다행인 겁니다. 걔네들이 이제 좀 반전을 더 많이 보여줘야 되는 건 맞는데 결국 최근에 그렇게 일주일 동안에 루로주도 결국에는 타율 3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린두어도 최근에 2홈런 7경기 2홈런 포함해서 OPS 0.853까지 올려놨다라는 거예요. 매치 타선이 이게 만만치 않아진 거죠. 그 후 트레이드 기점으로 딱 끝나자마자 애틀랜타 입장에서도 사실 이 더 많은 타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였습니까? 하락세로 꺾였던 부분이잖아요. 그게 결국 이제 올슨의 홈런이 그래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 뭐 다 그랬지만 결국 지금 맹활약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선수는 그냥 두본이랑 그 다음에 해리스 정도가 정신 차리고 치고 있지 나머지 지금 알비스 그 다음에 야스젬스키 머피 뭐 스미스도 마찬가지예요. 다 할 필요 없고 말할 필요도 없고 스미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이제 뭐 아쿠나 주니어도 마찬가지고 발드윈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발드윈 지금 OPS 0.6이 안 돼요. 그 기간 동안에 그만큼 애틀랜타 타선이 오히려 죽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애틀랜타가 오늘 경기 살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맥레인의 볼질이 있겠죠. 그래서 순수 타격으로는 매치가 오히려도 유리하다고 봐야 되는데 결국 매치 입장에서는 맥레인이 볼질하면서 이닝이 짧아지면 그거만큼 손해가 없어요. 왜? 투수 불펜이 없으니까. 지금 매치 불펜이 완전히 싹 갈아엎어진 거 다들 아시죠? 지금 이번에 다 이제 영입으로 그 트레이드로 내보내면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애들 이름이 맥덜못이랑 그 다음에 이제 누네즈 그 다음에 퍼포먼스 화려하게 하는 그 얀이란 친구 있죠. 걔하고 두아르테 그 다음에 핀타로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결국 선발 투수가 빨리 내려갈수록 손해가 막심해져요. 오늘 경기도 그럼 접근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가? 어차피 오늘 경기에 애틀랜타가 이기는 그림이 되면은 필승조들이 다 나오긴 할 텐데 그것마저 장담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니라 타격전 양상으로 이미 흘러가게 되면은 뭐 이글레시아스, 리 얼굴 이미 보기 전에 이 경기가 더욱더 산만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오버 말고는 딱히 생각할 수 있는 경기 양상이 안 된다라는 거죠. 저로서는 이 경기가 페레즈가 무너진다는 쪽에 한 표를 거르게 돼요.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그게 지금 매치의 타선 상승세가 좌우 타자를 가리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애틀랜타도 홈 타격만큼은 만만치 않다는 점과 지금 실제로 이번 시즌 기록하고 있는 이 애틀랜타의 홈에서의 승률 그것부터가 지금 이제 71승 48패하고 있는 와중에 애틀랜타가 홈에서 기록하고 있는 승리 횟수가 과반이 이미 넘어가죠. 지금 리그 1위 기록하면서 이제 39승을 이미 홈에서 챙겼습니다. 거의 40승을 챙긴 거예요, 지금. 그만큼 압도적인 홈에서 승률을 가지고 있는 이 애틀랜타 입장에서는 오늘도 이제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 타격 자체를. 저는 오버 생각하게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신시내티의 경기입니다. 이제 심브룩과 닉 로돌로가 나오는 경기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해줘야죠. 이제 신시내티가 지난 직전 이제 워싱턴 원정을 치르기 전까지
5번의 원정에서 위닝 시리즈를 기록했던 걸로 제가 기억, 4번인가? 4번인가 5번을 위닝 시리즈로 마무리를 해왔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프너 쓰면서 PT 내보냈던 경기부터 다 꼬였다 생각해요. 그리고 그 체이스 번즈 꺼내고도 개 털려버리고 그렇게 워싱턴 원정 박혀버리면서 이제 화이트삭스 원정까지 어떻게 좋게 생각할 수 있을까 싶죠. 이미 클리블랜드에게 위닝을 챙기면서 그때 비 때문에 덕을 보기도 했습니다. 중간에 우천 중단이 돼가지고 화이트삭스가 오히려 투수에서 좀 득을 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1회나 전에는 5대3인가 이겼죠. 그래서 위닝을 잡아냈고 홈 경기 또 이어가는 마당에 오늘 경기에서도 자완 로돌로 이제 뭐 꿀릴 게 없죠. 제가 정정해야 되는 요소가 하나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무라카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빠른 공에 대해서 대응이 잘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무라카미가 부상을 당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었고 전후로 해가지고 부상 당하기 전 그다음에 복귀 후 직전까지 해가지고 OPS가 단기 OPS가 0.68, 69 아래로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해가지고 지난주까지 그때 이후로 조금씩 올라오다가 지난주에 딱 지난주 돼가지고 이제 무라카미가 이 빠른 공 심지어 빠른 공에도 97마일 이상의 빠른 공에 이제 리그 상대 OPS가 압도적인 그 1위로 올라서는 구간이 생겼었어요. 그러고 이제 지난 경기에서 이 무라카미가 때려냈던 홈런이 개빈 윌리엄스의 100마일짜리 포신 패스트볼이었습니다. 그 밀어서 넘겼죠. 그래서 지금 이제 무라카미가 빠른 공에도 대응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오늘 이제 무라카미에게 한 개 붙는 이제 숙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좌투수 요소이지 않나라고 정도는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무라카미 입장에서도 더 좋은 성적을 내려면 이 좌투수들의 공략에 이 자신이 당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번 시즌 무라카미가 실제로 기록하고 있는 개별 성적을 보더라도 우투에게는 OPS가 0.994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좌투수에게는 0.730까지 OPS가 떨어지면서 이제 실제 슬러그 수치가 우투에게는 0.6이 넘어요. 근데 이제 좌투에게는 0.4로 리그 딱 평균 수준으로 좀 평범해진다라는 거죠. 이제 실제 이번 시즌 기록되고 있는 홈런도 5대 21 수치로 이제 워낙 우투에게 많이 몰려 있고 이게 뭐 타석 수가 차이가 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95대 200 타수 표본입니다. 그러니까 타석 수는 딱 2배 수준인 건데 홈런은 4배 차이 나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도 그런 부분 자체는 무라카미에게 남겨진 숙제가 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오늘 경기 로돌로의 재고 난조까지 변수를 우리가 좀 생각은 해주게 될 거고 홈에서 이어가는 심브록이 일부 버텨주는 양상에서 경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실제 이제 로돌로의 이번 시즌 XERA 값이 6.14까지 올라간다는 거 이 겉보기와는 전혀 다른 이제 갭이 좀 큰 선수거든요. 속내가. 그래서 오늘도 좀 그 부분은 안 좋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불펜도 약한 신시내티다. 그러면 신시내티보다는 이건 화이트삭스 정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미네소타 대 볼티모어의 경기입니다. 이제 오늘 베일리 오버와 브랜든 영이 나오는데 어제 제가 수치상으로 보면 아무리 봐도 언더게임이 다 되는데 제가 오버 본다라고 결국 최종 결론을 내렸죠. 이 경기가 개언더게임이 가다가 이제 핵오버 게임이 돼버렸습니다. 맞죠? 이제 불펜 싸움에서 사실 저도 놀랐어요. 제가 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친정팀 상대로 처음 등판 선수들이 대부분 잘 던졌던 성적이 6이닝 2실점 이상의 성적이 나왔었다고. 어제 딩크레머 7이닝 1실점합니다. 진짜 미쳤죠. 이 성적을 저도 기대를 못했는데 근데 이게 오버가 돼요. 가르시아가 심지어 털려버렸고 미네소타도 불펜에서 아담이랑 로저스가 다 털렸습니다. 그래서 후반에 7회에만 5점이 나고 8회 9회까지 추가 6점이 더 나면서 이제 5대9로 미네소타가 승리를 해버려요. 그 과정에서 미네소타가 마틴이랑 조시벨이 또 홈런 맛을 봤고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미네소타 입장에서도 지난번에 이제 저 시리즈를 치르면서도 미네소타가 마찬가지였지만 조시벨이 막 4안타 경기 치르고 막 이랬잖아요. 최근에 로이스 루이스가 트레이드 마감일 직후부터 해가지고 7경기 4할 1푼 4리 치고 있고요. 정경기 출장에서 조시벨도 3할 7푼 치고 있습니다. 얘네 둘이가 지금 팀을 이끌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어제 홈런 쳤었던 그 오스틴 마틴도 2할 8푼 6리로 타격감이 최근에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얘네들이 지금 팀을 이끌고 있어요. 나머지 애들이 막 잘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조시벨, 루이스 얘네를 필두로 운영되는 중심 타선의 활약이 상대가 볼질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데미지가 치명적으로 나오게 미네소타가 타격을 운영을 좀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타격 데이터로 바라봤을 때는 볼티모어를 좋게 볼 수 있는 수준 아니에요. 애초에 이번에 텍사스 시리즈에서 볼티모어가 그렇게 많은 점수를 냈던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됐었고, 어제 경기에서도 마요가 그렇게 3타점 경기를 해줬지만 마요가 진짜 아니었으면 그거 사실 이제 오늘도 그 오닐이랑 할러데이래 저 알론소랑 나름 이제 건앤슨도 마찬가지로 제 역할 못하면서 상위 타선 의외로 박살났던 경기였었거든요. 할러데이 혼자 좀 쳤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게 지금 볼티모어의 최근 한 달 동안에 민낯이에요. 민낯 쌩얼, 그게 쌩얼이었다고요. 5점 난 거 제가 볼 때 기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브랜든 영 당연히 안정감 있다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타겟 필드입니다. 발음 외야로 불어요. 그런 양상 속에서 이제 미네소타가 타겟 필드에서 홈 경기에서 이런 지금 이 타격감에 특히 조시벨이랑 로이스리스 타격감이 올라온 시점에 이 경기를 치른다? 절대로 그냥 무피 홈런 경기로 끝날 거라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어쩔 수 없어요. 브랜든 영이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성적 자체만 놓고 바라봤을 때는 지금 이제 미네소타의 오늘 타겟필드 바람 외야로 부는 요건 속에서 기록되고 있는 지금 이번 시즌 슬러거 0.386이 빛나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거 의외로 평범해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브랜든 영이 최근에도 홈런 맞는 경기들이 분명히 이 연속으로 나오고 있고, 이제 오늘도 장타이에서 조금 무너질 수 있는 그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경기다. 미네소타도 불펜 뎁스야 충분히 보강이 됐잖아요. 토론토에서 낸스랑 호프만 빼온 것부터만 해도 얼마나 커요. 걔네 둘이서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사실 토론토에서 욕 많이 먹었지만 미네소타에겐 진짜 감지덕지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낸스 호프만에다가 이제 운영될 수 있는 나머지 불펜까지 다 생각해 보면은 AJ 민터도 이제 저 안에선 버틸 수 있을 거고,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 이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오히려 볼티모어가 마무리 과정에 카노까지 가는 과정에 불펜도 애초에 약해져 있고, 오늘 브랜든 영이 좋게 바라볼 수 있는 수점은 절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양팀 선발 투수의 이제 로우 값이라고 해야겠죠. xPIF 수치라든지 xERA 값이라든지 뭐 여타 지표들을 다 비교를 해보면 결국 독인 객인이에요. 얘네들은 4점대 초반에 형성되고 있는 수치값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이제 피홈런 허용 수치만 놓고 봤을 때 9이닝당 홈런 허용 개수는 미네소타의 오버베일리가 조금 더 높게 나오는데 1.35개 정도 나오네요. 근데 이제 그 수치에 비해서 사실 최근에 이제 볼티모어가 보여주고 있는 타격 성적값을 생각하면 슬러그 수치를 보면은 이거 뭐 그 정도로까지 맞을 경기 아니다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미네소타 승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필라델피아 대 세인트루이스의 경기입니다. 이거는 필라델피아 승 생각하시면 미친 사람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이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크리스토퍼 산체스가 기록하고 있는 이 제구가 절대로 신뢰도 있는 수치가 이제는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난번에 볼티모어 원정에서 스트라이크 비율이, 그러니까 볼 비중이 47%였습니다. 볼티모어 원정에서. 워싱턴이랑 홈 경기에서도 볼넷은 2개밖에 없었는데 43%였어요. 워싱턴 원정 볼넷 5개 기록했고요. 그 양상인데 이것도 심지어 헛스윙 스트라이크를 뺀 비중이에요. 얘가 타자가 눈 감고 서 있었을 때 스트라이크 비중이 30%대였단 말입니다. 이게 볼 비중이 60%를 넘어섰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게 볼이 너무 많아요. 크리스토퍼 산체스가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몸쪽으로 얘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이 캠이 스트라이크 존이에요. 여러분 중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우타자가 여기 서 있죠. 타자가 여기 서 있으면 산체스가 좋아하는 공은 바깥쪽에서 돌아서 우타자 정강이 쪽으로 들어가는 몸쪽으로 파고드는 슬라이더가 1번, 그리고 바깥쪽으로 빠지는 우타자 바깥쪽으로 이렇게 휘어나가는 이 체인지업, 이게 2번입니다. 그리고 원툴로 바뀌는 게 좌타석에서 서면 바깥쪽 휘어나가는 이제 슬라이더, 빠져나가는 슬라이더,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구조적으로 그 두 가지의 변화구는 모두 볼로 던져야 되는 공이죠. 근데
그게 타자가 속게 던져야지 안 속게 빠지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넷이 지금 타자들을 걸러내니까 경기당 볼넷이 3개 5개씩 막 나오는 거죠. 오늘도 원정 경기란 점에서 최근에 크리스토퍼 산체스 경기 데이터를 보면은 원정 경기 특히나 더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볼 비중이 늘어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진짜 문제가 커요. 오늘 경기도 산체스가 의외 볼질로 경기가 이제 경기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명백히 있는 경기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나마 그 볼로 던지는 과정에서도 타자들이 속으니까 그거는 데이터로 볼 수가 있죠. 지금 5경기 동안에 경기당 평균 삼진 개수가 8개 가까이 되니까 이제 그거 보면 그래도 이게 삼진으로 먹히는 공으로 이제 로케이션을 잡고 던지고는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대량 실점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단 어차피 팔렌테도 지금 너무 잘 던지고 있어요. 이게 오늘도 걱정이 되는 부분에 팔렌테 입장에서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바람이 외야로 분다라는 건데, 제가 어제 이 경기 오버 드렸던 근거는 이제 필라델피아도 세인트루이스도 불펜 운영이 어렵다는 거였어요. 실제 어제 필라델피아도 랭겔 썼죠. 세인트루이스도 어제 경기에서 필승조 다 쉬었죠. 근데 오늘은 어때요? 얘네들이 필승조들이 이제 다 나올 수 있는 경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발에서 일부 실점이 생기면서 뭐 한 3대1 뭐 3대2까지도 점수 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 양상 속에서 7회 진입이 되었을 때 불펜 운영이 과연 약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거기는 저는 반대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점도 8.5까지 주어진다면 후반 들어섰을 때 7, 8, 9를 남겨놓고 우리에게 주어질 여유 점수가 3점 내지 4점 정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애틀랜타 세인트루이스랑 이제 필라델피아의 투수진들이 얘네들이 나올 수 있겠다, 누가 나올 수 있겠다 예상을 해보면은 각이 서요. 그러면 이제 오늘도 대량 실점까지는 기대할 수는 없다는 거죠. 나올 수 있는 선수가 이제 자완 상대하려고 무조건 쓸 겁니다. 웨더홀트랑 이제 벌레슨 상대를 해주면서 넘어가야 돼서 아다리 걸리면은 둘 중 한 명 구간에서라도 브룩슬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나와야 되고, 넘어가고 나면 이제 알바라도가 마무리 체제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 게 듀란을 쓸 것 같거든요. 이제 4일 3등판하고 하루 쉬었는데 이제 오늘 나올 것 같고, 알바라도가 마무리 체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만, 일단 적어도 오늘 바울란 썼으니까 나올 수 있는 투수들은 레일리, 알바라도, 자완이고 마무리 듀란 정도까지예요. 산체스가 6이닝 던져주면 9상은 됩니다. 7이닝이 베스트죠. 왜 자완 자원이 둘이라 가지고 이제 그렇게 많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자완이 애초에 지금 오늘 경기 컬커링이랑 이제 슈가르트가 조금 아직까지 물음표 상태예요. 지금 확실하진 않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온다면은 사실 컬커링 써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까지 기록이 될지 모르겠네요. 4일 3등판하고 이제 하루 쉬었거든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구상은 됩니다. 그래서 언더 쪽으로 보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세인트루이스에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오늘 이제 오브라이언, 소리아노, 스타넥 다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쓴다면 이제 누구야, 스트리제스키인가, 그 젤레스키였나, 걔 이제 나오면 되는데 아마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스타넥, 소리아노, 오브라이언으로 끝내고 싶은 경기가 될 거예요. 만약에 지는 경기로 간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오늘 이제 똥바지 나오게 될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선수들이 지금 어렵죠. 브루일이랑 그라세포랑 그 다음에 게스틀럼이랑 거의 다 썼으니까, 게스텔럼이랑. 그래서 운영 자체가 좀 필승조 운영도 좀 강제된다라는 느낌이 강하다, 그렇게 말씀을 정리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언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필라델피아 승은 절대 고려할 수 없다. 원정 산체스는 홈에서도 불안한데 원정은 도저히 믿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저는 퀄리티 스타트 해주면 진짜 감사합니다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LA 인저스 대 텍사스. 이거는 어제 제가 LA 인저스 역배봤는데 이거 어제 이겼어야 됐어요. 근데 이거 연장까지 끌려가면서 사실 그 연장에서 그렇게 진 게 LA 인저스 입장에 너무 좀 안타깝죠. 사실 10회 그렇게 결국에 1대1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4대1로 또 패배를 하고 말았는데, 어제선 저는 못 잡아서 이제 오늘 좀 데미지가 좀 많이 심각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요. 왜? 라이언 존슨이 나오니까. 제가 라이언 존슨에 대해서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얘가 김원중처럼 원래 시즌 초반에 발을 존나 떨었어요. 이제 마운드에서 심리적으로 좀 많이 불안한 느낌이, 얼굴에 표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좀 보기 안 좋았었는데,
최근엔 그거를 이제 구속을 줄이고 커맨드를 잡고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 좀 노력하는 양상 속에서 경기를 실제로 좀 펼쳐왔었고, 실제 존슨이 나온 경기에서 존슨이 대량 실점으로 무너졌던 경기가 샌프란시스코 원정 미러키 원정이었어서 지난 볼티모어전에서 좀 불안하지 않을까 했는데 실점 자체는 적었어요. 근데 어땠습니까? 제고가 또 안 되죠. 지금 존슨의 이번 시즌 결국 이 평균 구속이 데뷔했을 때 초반에 이제 95, 6마일까지 올라갔다 지금 이제 거의 그거를 반토막 수준, 반토막이 아니라 이제 90마일짜 앞자리 떼고 1마일짜리를 반토막 수준 때려가지고 지금 결국 싱커 평균 구속이 92마일까지 내려온 친구입니다. 원래 시즌 초반에 95마일까지 찍었다가 네,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서 커맨드를 잡는다고 해서 마이너리그 내려갔다가 올라온 건데 또 커맨드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가 결국 봤을 때 지금 이제 존슨이 볼질하게 되면은 브랜드포드 부상 복귀하고 지난 경기에 투구수도 어느 정도 소화를 했고 볼넷이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무실점 피칭으로 마무리를 해줬잖아요. 그럼 오늘도 기대되는 부분 당연히 텍사스 쪽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지금 이제 존슨이 볼질하고 쪼어 먹으려고 해도 텍사스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상의 문제가 생겨버린 건데, 한 개만 더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트리거 존나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개만 더 공개하면 저희 텍사스 쓰려고 했어요. 근데 LA 인저스 승 트리거가 나왔습니다. 씨발 답이 없어요. 제가 뭐라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것도 업체들이 트리거라는 것 자체의 정의가 업체들이 자신들의 이제 빅데이터 속에서 배당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야지라고 판단해서 지들이 돈을 갖다 박은 거잖아요. 그러면 씨발 명백한 근거가 지들이 어느 정도 있을 텐데, 일부 뭐 배당의 움직임에서 그 자금의 흐름에서 이렇게 갔을 때 반대가면 확률이 좋더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내부적인 분석도 분명히 있을 테고 그런 것들이 반영된 정보일 건데 어떻게 씨발 이거를 갖다가 라이언 존슨이 나오는데 LA 인저스 승트리거를 낼 수 있는지 저는 납득은 할 수는 없어요. 저로서는 이 텍사스가 맞긴 한데 뭐 트리거가 그렇다니까 저는 배제를 시켰습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분석상으로는 존슨이 볼질이 나오게 되면은 LA 인저스의 불펜진이 어느 정도 수준 같이 갇혀 있어가지고 버틸 수 있는 전력이 되어 있다라고는 하지만 어제 경기 이제 보셨죠? LA 인저스가 결국 이제 경기 운영하면서 타자 지원 안 되는 와중에 투수 갈아 넣는 거 보셨잖아요. 어제 다 갈렸단 말이에요, 진짜. 안 나온 투수 찾기가 어려워. 어제 나왔던 게 이제 페르민, 사우세도, 조이스, 나테라 주니어, 그다음 머피, 그다음 웨이만까지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안 나온 게 세미 페랄타 한 명 안 나오고 지금 등록된 선수들 중에서 모두 다 쓴 겁니다. 물론 텍사스도 소모값이 컸죠. 텍사스도 분명 나올 선수 많이 쓰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선발 안정감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텍사스가 이게 꿀릴 게 뭐가 있나 싶긴 한 거죠, 저로서는. 그래서 저는 텍사스 승 말씀드리는데 트리거는 제 견해와 여지없이 또 반대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납득할 만한 분석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왜 LA 인저스 승이 나왔다. 그냥 진짜 개소리 말고 저를 납득시킬 만한 명백한 데이터, 수치가 나와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보고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저로서는 찾지 못했어요. 이게 변수가 생기려면 불펜 싸움에서 텍사스가 유망주 올리면서 던져주고 그리고 이제 바람이 부니까 LA 인저스가 홈런 치면서 그걸로 경기를 쭈어 먹어줘야 되는데 지금 순위상 바라봤을 때 텍사스가 현재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2위에 밀려있고 이제 휴스턴이랑 반경기 차입니다. 왜 져야 되는데 이 경기를 잡아야죠. 1위 잡고 가는 거랑 와일드카드 싸움 하는 거랑 차이가 얼마나 큰데 이거를 왜 안 뒤집으려고 하겠습니까? 이미 동기부여는 명백한 경기인데 LA 인저스 승이 있다? 이유를 여러분들 아시면은 댓글 달아주십시오. 참고하고 공부 많이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트리거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텍사스 승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애틀레틱스와 템파베이 경기입니다. 야, 이거 어제 애틀레틱스가 이기나 싶었죠. 네, 이기나 싶었는데 여지없이 불펜 개박살나면서 텍사스가 기적의 역전승을 만들어냈던 경기였습니다. 6대2였나요, 경기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10대6으로 경기가 화끈하게 이제 바뀌면서 경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 다저스 경기 보면서 이제 연병 떨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개아리 떨고 있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오늘 유튜브 댓글도 막 달리는 것도 제가 답장도 안 드리고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제 막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역전이 되더라고 텍사스가. 이제 타격에서 지금 템파베이 입장에서 지금 큰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 중심에 있는 게 지금 이 심슨인 것 같죠. 심슨. 이 최근에 그렇게 제가 지금 기준점 잡고 있는 게 전력이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팀의 스탠스가 정해진 게 트레이드 마감일 이후잖아요. 이번 시즌 버리냐 잡냐. 그래서 그 최근 트레이드 일주일 지표를 조금 많이 좀 판정 이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심슨이 그렇게 6경기 치르면서 27타수 11안타에 이제 4할 7리를 치고 있습니다. 보비셋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수치지만 지금 이제 그렇게 심슨, 아란다, 얀디 디아즈, 리암 힉스, 그리고 이제 경쟁하고 있죠. 외야에서 빅터 메사와 그 다음에 델루카 까지 해가지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자원들마저도 불이 붙어서 얘들이 타격감이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 또 타격에 조금 살아나면서 나도 밀리기 싫어요 하고 어필하고 있는 게 뮬린스죠. 뮬린스도 최근에 그렇게 10타수 4안타로 OPS 0.7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단기 표본이라 뭐 안타가 많은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자리를 지키려는 바람이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기회를 많이 잡고 있지 못하고 고정으로 맨날 나오는 선수는 딱 정해졌어요. 심슨, 아란다, 카미네로, 디아즈, 그 다음에 리아믹스가 이제 지금 이제 포르테스랑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좀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제가 볼 때 리아믹스 메인일 것 같고 얘네들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너무 위력적이에요. 그리고 애틀레틱스가 연패 당하기 전에 조금 그래도 이제 올라오나 싶었을 때 분위기를 잡아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로렌스 버틀러와 리아믹스였어요. 리아믹스가 실제로 기적의 경기를 만들었었던 게 그때 이제 미러키랑 그때 중립구장 베거스 스타디움에서 경기했을 때 있죠. 그때 이제 뭐 연장에서 3홈런, 연장 가는 3홈런이나 그런 거 애쉬비 상대로 했나? 때려내면서 기적을 만들기도 했었고, 그런 타격이 실제로 홈에 돌아와서도 이제 리아믹스가 아니라 저 이제 헤임 손에서 그게 다 이루어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헤임이 최근에 타격 부진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이 조단 헤임이. 그래서 얘가 타격이 빠진 거. 그 로렌스 버틀러가 타율을 거의 3할 초반대까지 단기 성적에서 올렸던 구간이 있었는데, 그때 애틀레틱스 성적이 좋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냐? 애틀레틱스의 이 조단 하임과 그 다음에 이 로렌스 버틀러, 얘네가 1할짜리 선수로 전락해 있다라는 겁니다. 플러스 알파로 코르테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저 누구죠? 이제 맥닐은 좀 그나마 하고 있고, 그 토미 화이트, 그 다음에 저 누구야?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아마 일단 그 정도. 지금 맥스 먼시까지도 지금 안 좋아요. 지금 타격이 좀 잘 되고 있는 게 볼테, 그 다음에 소더스트롬, 맥닐, 얘네까지예요. 제이콥 윌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단기 성적에서 봤을 때 제이콥 윌슨이 지금 2할짜리 치고 있네요. 25타수 5안타. 그러니까 얘도 부진하죠. 그러니까 지금 애틀레틱스가 전반적으로 얘네들의 장타 폭발력이 좀 나오면서 뭔가 풀렸던 구간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되면서 잔루도 많아지고 생산성 떨어지고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나마 보스턴 시리즈 그렇게 위닝을 잡아내면서 분위기 좀 올리나 했지만 결국 뒷심까지도 뒤쳐져 버렸고, 제가 어제는 말씀드렸습니다. 이 프레디 페랄타의 이번 시즌의 뭐 단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서 이게 불안할 수 있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던 경기였는데, 결국 페랄타가 이제 많은 피안타 속에서도 퀄리티 스타트는 일단은 기록을 하는데 성공은 했고, 그리고 이제 불펜을 웰즈와 켈리 정도만 소모한 채 템파베이가 끝낼 수 있게 했던 게 굉장히 주요했던 경기였어요. 이게 만약에 이러지 못했으면 오늘 경기를 장담할 수 없었는데, 결국 그래도 이제 템파베이는 웰즈, 켈리만으로 경기를 끝냈으니 오늘 경기에서 이제 마르티네즈야 6이닝 버텨줄 수 있는 자원이라 생각하면 경기 운영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템파베이가 오늘도 뒷심에서도 밀리지 않는 경기를 치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클레빈저, 그 다음에 이제 베이커, 얘네가 메인을 잡게 될 거고, 연투를 하게 되면은 뭐 제가 볼 때는 켈리가 아마 연투를 하기보다는 웰즈가 연투를 하고 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나오고 이제 안 쓰면 이제 뭐 부적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틀레틱스 입장에서 오늘 경기 좀 많이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템파베이 쪽을 전 본다라고, 이거는 역배 못 볼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샌디에고 대 미러키의 경기입니다. 워커 뷰러와 카일 해리슨이 나오는 경기예요. 이제 이 경기도 진짜로 이제 따지고 보면 어제 제가 언더를 말씀드렸던 이유를 이제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한 점 차 승부가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샌디에고가 3대2로 경기 후반에 저력을 보이면서 역전승을 2대1에서 역전승을 만들어냈었고, 경기 자체는 굉장히 또 재미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 이제 메릴이 보여줬던 투런 홈런의 기적은 지금 뭐 잭슨 메릴 후반기 때 뭐 날아다니고 있죠. 성적에서만 보면은 리그 탑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신계급으로 판단을 해야 될 만큼 이제 메릴의 성적은 이미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제 후반기 때 들어가지고 이 전체 성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더라도 지금 안타 생산 개수로 우리가 따졌을 때 지금 1위에 기록이 되고 있는 안타 생산 개수로 하면 타율로 봤을 때 하겠다. 타율로 봤을 때 지금 보자. 정규 소화한 선수 중에서는 메릴이 몇이더라?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굉장히 잘 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잘 치고 있고 오늘도 기대되는 쪽은 샌디에고도 만만치 않다라고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결국 이제 어제 경기를 그렇게 샌디에고가 경기를 치르면서 당장 이제 소모했던 선수가 또 메이슨 밀러와 모레온 필승조 운영이 또 되어버렸죠. 왜냐면 이제 지금 샌디에고가 옛날처럼 이렇게 뎁스가 좀 강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오늘도 연투를 시킬 여건을 만들 수 있는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오늘 선발 투수로 나오는 이 뷰러라는 선수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의심을 많이 받고 있죠. 이제 제구적인 부분에서 사실 볼넷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경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뷰러가 원하는 대로 공을 못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1시간 넘겼네. 이거 2부로 갈게요 오늘. 네, 영상 2개 올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끊고 샌디에고는 녹화 다시 해서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이어가는 건데, 이제 샌디에고 대 미러키 경기는 이제 아까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이제 그 뷰러가 재고난조를 보이는 유형의 투수니까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공을 잘 못 던져서 그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이제 입는 선수가 바로 뷰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미러키 쪽이 충분히 할 만한 경기가 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할 수는 있는 양상이에요. 근데 저로서도 사실 이거를 미러키 승을 생각을 하고 싶은데, 샌디에고의 타격 데이터가 단기 성적뿐만이 아니라 후반기 전체로 보더라도 미러키보다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저로서도 선수 개별적인 능력이나 이번 시즌 스탠스나 미러키가 가지고 있는 승리 공식이라든지 모든 것을 반영을 해보더라도 당장 이제 미러키가 밀리진 않는데 라는 생각은 하게 되는데, 결국 샌디에고가 그 필승조 모레온과 메이슨 밀러를 일단 어찌됐던 간에 연투는 시킬 수가 있고, 그 양상 속에서 경기가 이루어졌을 때는 또다시 클러치 승부 속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진 않다라는 판단을 좀 해보게 된다라는 것도 말씀은 드리게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뷰러가 한번 터졌을 때 경기가 폭파당할까봐 우려가 돼서 언어보도 불안해졌어요 이거는. 저로서는 이제 언어보는 좀 이제 말씀드리기 못하고, 미러키 승을 저도 일단은 먼저 뷰러가 그 재고가 안 좋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만, 제가 이거에 대해서 확답을 드리면서 이거 오늘 미러키 승 가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경기는 아닐 것 같아요. 실제로 샌디에고가 이게 뷰러가 3점 정도를 주고 4이닝 던지고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미러키도 이거 샌디에고에게 그 3점을 똑같이 먹힐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3대3 연장으로 가서 오버가 나도 이상하지 않고요. 그 불펜 싸움에서 샌디에고가 이기려고 발악하는 경기가 되면 에스트라다랑 로드리게스 투입하고 경기 항상 그렇게 풀어간다? 밀릴 이유가 없어요. 예, 그리고 제가 어제도 이거 미러키 승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유리베랑 애쉬비가 모두 안 나오는 경기는 미러키가 승률이 30%밖에 안 됐다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후반기 때. 그래서 이제 그랬던 건데, 오늘은 이제 버텨만 주면 걔네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그래도 걔네들이 나온 경기에서는 얘네가 승률이 꽤나 잘 나왔으니 이제
유리배랑 애쉬비가 나올 수 있는 경기란 전제 속에서는 미러키 쪽으로 일단 저는 의견을 말한다라고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투수 운영에서 반드시 걔네들의 얼굴이 나올 수 있게 이제 적어도 리드를 할지 못할지언정 비비는 경기로 반반 게임에서 타이 게임에서 후반 불펜 싸움을 넘겨줘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경기다.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저는 그래도 로테이션상 오늘 유리배 SCB가 나올 수 있고 마무리 매기까지 투입이 가능하다고 하다면 걔네들이 투입된 경기의 미러키의 승률이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오늘 미러키 쪽으로 말씀을 드린다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애리조나랑 콜로라도 경기인데 요것도 이제 어제 애리조나 조합에 썼던 경기죠. 사실 고민 많이 했었는데 경기 초반에 이제 아레난도의 말로만 때문에 경기 시원하게 터졌습니다. 이제 이번에 워싱턴에서 잭 리텔을 웨이버 공시를 했고 그걸 쪼온 게 또 이제 애리조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로카와 잭 리텔 1+1으로 경기까지 마무리를 해주면서 애리조나가 분위기를 이어갔어요. 그리고 오늘 선발 투수는 지난번에 캐시 마일즈의 멸망 속에 득을 봤었던 7이닝 무실점 완벽투를 펼쳤던 신인 투수 미치 브렛이 나오게 되고, 콜로라도는 스즈키래 또 토모야키 그 스가노가 나옵니다. 이 스가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번 시즌에 애리조나 상대로 콜로라도가 그렇게 털려오면서 두 경기 이겼나 그랬는데 이번 시즌에 그 중에 한 경기 승리를 담당해줬던 게 또 스가노였었죠. 그때도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거의 해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당시 이제 그때 경기 양상도 그랬었지만 애리조나가 실제로 스가노의 공을 꽤나 어려워합니다. 실제로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애리조나가 어제 같은 타격을 실제로 기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거기에 이 브렛의 공이 지난 경기 때 진짜 좋았거든요. 그 공만 계속 볼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브렛이 이 제구가 조금 애매한 투수예요. 얘도 아직까지 보여준 게 많이 없으니까 내가 장담을 못 하겠는데, 애리조나 이제 데뷔를 하면서도 이 브렛이 지난번에도 이제 샌디에고전에 7인 던지면서도 볼넷이 3개나 있었는데 못 던진 경기는 5개, 4개씩 나온단 말이에요. 그 볼넷 때문에 애리조나가 이기는 경기를 못 할 수도 있어. 실제로 이 경기를 콜로라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 스가노는 오늘 경기도 5이닝 정도만 버텨주면 되는데, 제가 볼 때 애리조나 상대로 상성을 따지고 보면 오늘 6이닝까지도 가능하다 봅니다. 퀄리티 스타트 가능하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콜로라도 입장에서 오늘 쓸 수 있는 투수들이 넉넉하죠. 헤르게트 아고노스, 메이야, 베르나디노, 조단 로마노까지. 그러면은 스가노가 5이닝 던져줘도 되는데 6이닝은 더 안정적일 거고, 애리조나도 어제 불펜 아꼈네. 볼넷 많이 나오면서 슐루가 이루어졌을 때 브렛이 5이닝 던지고 아니면 5이닝 못 던지고 내려가면 애리조나도 불펜이 오히려 더 싸움이 타이트해지지 않을까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브렛이 볼넷이 나오더라도 괜찮게 버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당장 타선에서 보면요, 럼필드랑 크레이그 2명을 제외하고 지금 나머지가 좌투수 상대로 성적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콜로라도 타선을 센트루이스 시리즈부터 계속 무시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좌투 상대로도 실제 데이터가 좋았었는데, 그 일주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최근에 콜로라도의 좌투 상대 데이터가 약간 하락선으로 꺾였습니다. 거기에서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게 크레이그랑 이제 럼필드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거고, 브렛이 볼짓을 좀 하더라도 지난번에 콜로라도가 이제 졌던 경기 양상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번에 애리조나한테 9대0 영봉패 당했던 오늘 아침 경기도 마찬가지였지만 타격 데이터가 계속해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하락세까지 같이 떨어지는 양상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저로서는 이 경기는 그냥 9.5점 좀 높다, 언더 생각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경기입니다. 실제로 애리조나가 아니라 오늘은 이제 스가노가 퀄리티 스타트급 피칭을 해줄 수 있다라는 이제 근거 속에서 실제로 가능하거든요. 이번 시즌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이 스가노의 이 피칭 자체에서 전반기 성적을 제외한 단기 성적으로 보면 XAR의 값이 거의 반토막이 납니다. 그만큼 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그 정도 피칭을 예상해 보면 그래도 언더 좀 생각해 보지 않을까. 역배도 가능성은 있다. 다만 언더가 먼저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휴스턴 대 샌프란시스코. 이건 제가 더 말 안 하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휴스턴이 이정우의 스플래시 샷이 또 나오면서 시즌 10홈런이었죠. 이제 굉장히 좀 보기 좋은 경기도 했지만 이제 누이주가 매부 좋다고 또 연장 승부 속에서 휴스턴이 이겨버렸어요. 결국 뒷심에서 또 차이를 보이고 말았었고, 헌터 브라운은 부상에서 복귀한 채 첫 번째 등판부터 했고 재군안조를 보였다가 7이닝 무사사고 피칭으로 완벽투를 펼치며 반등을 하고 이후 재고에 대한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진 시점에 어떻게 이거를 또다시 반대로 샌프란시스코의 이제 역배를 볼 수 있냐라는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 경기 의외로 진행된 이제 경기들 중에서
대표적인 똥배 경기 중에 하나고요. 국내 배당도 1.3배당 수준까지 기록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와이전트의 볼질 여부까지 반응을 이제 반영을 한다면 우리로서는 이거만큼 이제 사실 다저스 오늘 개똥배 받았어요. 1.2배 받았는데 사실 이 경기보다 사실 정배 가치는 이게 좀 더 밸류가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불펜에서 연투 가능한 수준, 헌터블라는 이닝 능력, 와이전트의 볼질 수치와 그 다음에 최근에 타격 데이터 리그 최하위 스콘까지 꼬라박았죠. 오히려 볼티모어가 올라가는 수준까지 보여줬는데 디트로이트 시리즈 말아먹으면서 타격 수치 많이 하락한 거 다 반영하면은 이거는 역대 볼 수 없는 경기입니다. 배팅을 한다면 똥배지만 일반승 먹고 빠져야 되지 않나. 뭐 마행까지도 욕심 부리려면 부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다저스 대 캔자스시티의 경기인데 이 블레이크 스넬이 복귀전입니다. 이거 진짜 그냥 두고 봐야 돼요.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경기는 아니고 이거 제가 오늘 평점 6점 줬습니다. 별점 6점. 이제 전체 경기 10점 만점 스케일로 별점을 매기면서 제일 저점 점수를 준 거예요. 오늘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전반 언더 갔다 0.5 나가리 됐어요. 심지어 멤버십 주력 한 경기 선정했던 경기였습니다. 0.5 언더 나는 과정에 그 오버 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맞으면 안 되는 홈런이 나왔다는 그런 말씀은 동의는 못한 게 스쿠바르는 홈런을 맞을 수는 있었어요. 근데 카메론이 개털렸던 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얘네들 불펜에서 점수는 분명히 더 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서로가 불펜이 약해요. 와카도 사실 좌투수가 아니라 우투수가 돼버리면 다저스 입장에서는 와카에 대해서 대응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단기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스넬이 과연 오늘 복귀전에서 제구 멀쩡하게 잡으면서 일부 소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경기를 온전하게 거기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붙은 와중에 불펜 비중은 또 커질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생각을 해야겠죠. 지금 이제 다저스 입장에서도 오늘 89까지는 기대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일 텐데 리앱 등판에서 마지막 등판 경기 투구수가 73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구가 좀 된다면 5이닝을 쳐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안 되면 이제 사고죠. 그래서 와카 같은 경우에는 다저스 상대로 이제 다자들 상대로 일부 붙으면서 특히 프레디 프리먼에게 지금 커리어 통산 15타수 8안타예요. 8피안타. 5할 3푼 3리로 굉장히 약하고요. 테오스카 헤난데스도 11타수 6안타로 5할 4푼 5리로 많이 강합니다. 최근에 테오스카 타격감 좋죠. 오타니도 6타수 2안타 치고 있고 지금 이제 카일 터코도 맛은 받고 3타수 1안타 뭐 근데 뭐 좋게 바라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오늘 최근 타격감적 오타니 파이즈 필트로 여기까지 상대 전적에서 좋으니까 활약을 해줄 수 있으면 이 분위기가 이닝을 지나서도 테오스카부터 이어지는 상위 타선 연결에서도 빅이닝을 만들 여지가 생길 수 있고 경기가 점수가 좀 나는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 불펜까지 고려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다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오늘 첫째 프리뷰 마무리될 것 같고 영상이 좀 길어졌죠? 이거 편집을 해서 올려야 되나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고 이제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